안녕하십니까 경매단 여러분, 박교수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유치권 고민 상담소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을 골라봤습니다. 늘상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공사업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혹은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양쪽 다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댓글들에 보면 변호사님들이 댓글들을 다 달아져 있는 내용들인데요. 변호사님과 의견이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달기 위해서 질문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영상을 길게 가면 힘들어서 좀 타이트하게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오토방에 오셔가지고 영상을 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궁금하다,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오토방에 경매단 검색하셔서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또 영상이나 댓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 중 주택인데요. 채무자, 이거 채무자입니다.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죠. 전 채무자 혹은 전 소유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직접 공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공사를 했으니까 유치권 성립 없고요.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한데 채무자가 아니고 공사업체, 그러니까 공사 자재를 납품한 사람, 납품하고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유치권을 주장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 부분에 점유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게 되겠죠. 점유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주장만으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겠죠. 그런데 준공연도가 6년까지 지났다. 6년 정도가 지났고 경매 집행된 물건에 유치권 주장이 되는 겁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우선적으로 당연히 공사를 의뢰한 소유자가 공사를 의뢰했겠죠. 그리고 직접 공사를 했다라고 해도 여하튼 의뢰인이 되겠고요.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시공자가 아니고 여기에 자재를 납품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 본인이 시공은 누가 했어요? 채무자가 했어요. 그리고 자재를 납품했어요. 자재 납품한 사람은 여기에 결연관계가 없는, 이 공사와 결연관계가 없는 단 채무자의 채권자일 뿐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재를 납품한 사람이 내가 자재비를 받지 못해서 이거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애시당초 자재업자로서는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재만 납품했을 뿐이지 자기는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재를 납품한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혹은 내가 물품 대금에 대해서 받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은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공사를 통해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위해서 발생한 결연관계에서, 그러니까 공사대금 채권과 피보전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이죠. 이거는 피보전 채권이 뭡니까? 물품 납품대금이잖아요. 그래서 결연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유치권자가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인도명령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제 의견이겠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그런 강의를 하면서 얻어진 내용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공사한 사람은 누구다? 채무자다. 채무자의 실질적인 공사대금은 공사업자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공사업자는 채무자인 거죠. 그럼 채무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죠. 물권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유권자에게 물품을 납품한 이 사람은 제3의 채권자겠죠.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유치권이 아니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피보전 권리가 뭡니까?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고 물품 납품대가 되겠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 후 유치권 행사 관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질문 사항에서도 경매 기입 등기 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 그 민사집행법에서는 자,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서 이 부분을 좀 분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류에 의해서 처분 금지효라는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제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하면 결국은 압류 명령에 의한 처분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결국은 유치권자는 압류 명령 이후에 권리자이기 때문에 처분 금지효의 효력을 받아서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이 경매 사건 자체가 임의경매다라고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2019년 건설공사 일부 공종을 도급받아 그러니까 공종이 어떤 공사를 했는지 공사 종류에 대한 부분은 명시를 안 하셨어요. 받아 동년 가을경에 도급받은 공종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장이라든가 닥트공사라든가 이런 공사 종류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도로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불받지 못하였고 여기까지는 점유관계에 대한 부분이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계속 점유를 유지했는데 여기서는 간접 점유나 직접 점유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년이 지났죠. 여름경에 건축자금 대출을 해준 은행, 여기서 지금 건축자금 대출을 해줬다고 되어 있네요. 분명히 건축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의 동의가 있었을 거예요. 결국은 제가 설명할 때 근저당권자도 이 근저당권도 무엇을 담보로 한다? 그렇죠. 점유권을 담보하기 때문에 이 점유권의 실체인 유치권이 존재했다고 하면 근저당권자는 대출을 안 해줬겠죠. 당연히 점유권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은행으로 되어졌다. 그렇다고 하면 유치권은 담보권, 그리고 점유권을 잃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해당 토지의 임의경매를 해서 결국은 뒤늦게 유치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 후 변제기가 도래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유치권의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보면 경매 기입 등기 경료 후 변제기가 도래했다. 이거는 질문자님의 질문일 뿐이고요. 공사를 갖다가 완공을 해주고 나서 돈을 못 받았다고 하면 이 준공공사 완료했던 시점이 이미 도래기예요. 이미 그 시점부터 뭘 했습니까? 점유를 했어야 되는데 점유를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형태로만으로도 유치권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등기 경료 후 유치권 행사인데 이런 경우에는 경매 기입 등기가 딱 되고 나면 결국은 공사하던 공사업자는 공사를 중지하겠죠. 중지한 다음에 계속 뭘 했어야 됩니까? 점유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이 질문상에서만 봐도 공종공사를 완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했으면 과연 뭡니까? 점유권을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소유권자한테 넘겨줬으니까 소유권자는 점유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됐죠. 결국은 여기서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만 존재하느냐? 공사대금 청구권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권리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사업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가압류나 무슨 공사대금 청구를 통해서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이미 임의경매 등기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등기되어지고 나서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가압류를 신청한 다음에 권리 신고를 하신다고 하면 방법은 채권에 의한 청구권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상태에서는 유치권이 주장하기가 힘든다. 그러면 반대로 경매하시는 분들도 이런 형태에 대한 내용을 내가 자료를 취급했다. 내가 만약에 이걸 어디서 들었다 하면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인도명령으로 유치권을 갖다가 만약에 깰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결국은 점유권에 대한 행사는 뭡니까? 결국은 다툼에 대한 부분이고 그 결과는 내가 잔금을 치르고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출과 관련된 문제가 항상 거론되게 되겠죠. 법리상으로 봤을 때 유치권의 권리 행사가 힘들다라는 상담에 대한 내용이지 이것이 경매에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까지는 설명이 아닙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은 별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셔야지만 돼요. 유치권이 없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접근하시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자의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봤을 때는 질문자님께서 건설 면허 없는 업자와 도급으로 상가를 신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가를 신축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축 건물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직영공사에 없었고 준공 이후 도급계약서상 잔금을 모두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준공 이후 도급계약서상 잔금을 지불했다라고 되어 있는 이 질문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점유권 자체가 유치권, 말하자면 공사업자에게서 소유권자에게 뭡니까? 이전이 됐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도면 이외에 추가 공사비 및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거에 무엇이 겸유되어야 되느냐? 점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 점유권은 내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요구액에 대해서는 준공민 잔금 지급까지 금전적인 언급은 없었고 계약서상 변경도 없었습니다. 도면의 어떤 추가 공사는 건축사 견적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말하자면 추가 공사비인데요. 만약에 추가 공사비도 결국은 이 재산에 대해서 뭡니까? 유익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사업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협상 결렬을 이유로 추가 공사 대금은 미확정 및 미지급을 이유로 상가의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당연히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데 여기서의 이 점유는 뭡니까? 계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유치권의 형태는 만들어졌는데 공사업자가 점유를 계속 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유치권은 깨어진 것이죠. 자, 건축 명의는 건축주이며 키를 인도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키를 인도받았다고 하면 4층은 임대여지입니다. 키를 인도받았다. 이 키가 건물 전체에 대한 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민법 328조에 보면 점유권의 소멸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점유권의 소멸은 공사업자가 스스로 자기가 점유를 이전해줬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 또한 점유권의 소멸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키를 인도받았다고 하면 키를 넘겨받았다라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돈을 주기로 하고 키를 넘겨받았겠죠. 돈을 주기로 한 거는 채권적 거래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물권적 거래 행위로 점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치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유 1층에 건설 자재를 두고 빼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점유권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점유권이냐? 간접 점유권과 직접 점유권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내가 점유를 계속하면서 관리 감독을 했다. 봐라, 건설 자재를 내가 뺀 적이 없다. 그러면 키는 왜 줬느냐? 키 4층에 대한 부분만 줬다. 나는 1층에 대한 부분은 점유를 뺏긴 적이 없다. 내 현재 지금 소유자하고 나하고 같이 점유하고 있는 일부분에 키를 줬을 뿐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유치권이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나 상가 입구를 봉쇄한다던가 하면 영업방해로 고소 및 공세 철거 가능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가의 입구를 봉쇄하고 유치권자가 점유권 행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점유권에 대한 행사이긴 해요. 하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이 점유권이라는 것은 자력으로도 권리를 쟁탈할 수 있는 권리 형태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자력으로도 점유권을 쟁탈할 수 있다. 소유권자와 공사업자가 이 점유권을 두고 무엇을 할 수 있다? 쟁탈전을 벌일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공사업자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점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왔었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고, 소유권자는 공사업자로부터 뭡니까? 공사대금 내가 지급해 주기로 하고 점유권을 이전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주장하게 되겠죠. 결국은 명도 소송을 통해서 가름해야 됩니다. 점유권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자력 행사로 계속 바뀌고 오갈 수 있어요. 하지만 명백한 명도에서 이 공사업자가 점유권을 본인이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인정이 되어진다면 공사업자의 점유권은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유치권은 인정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만에 하나 건설 자재에 대해서 두고 빼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간접점유로 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제 입장이라면 저는 소유주 입장에서 건설 자재를 임의대로 빼겠습니다. 결국은 뺀 거에 대해서 지켜야 될 사람은 유치권자인데, 그 뺀 거에 대한 부분은 결국 뭡니까? 점유권이 생탈해서 공사업자가 진 거죠. 자, 이렇게 유치권 자체는 점유권에 대한 부분이 부정되어지면 유치권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점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려면 점유 회수해소를 통해서 회복의 청구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건설 자재를 갖다 두고 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점유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다. 이 부분에서는 유치권자가 굉장히 불리한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거는 잔금을 갖다가 모두 지불받았다라는 형태에서 유치권자는 나머지 미지급금에 대한 부분을 받고자 점유권에 대한 부분은 이 건축주에게 넘겨주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경매를 공부하시거나 민법을 공부하시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유치권에 대한 부분은 점유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고 있고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말이 좀 빠르죠? 일단은 제가 자막과 관련돼서 하는 영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영상을 길게 하면 힘드시니까 짧게 들으시면서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좀 말을 속도를 좀 빨리 하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촬영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 영상이 굉장히 귀한 영상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